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원 통쾌한 논평을 해주시는 여론 데이터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와 관련해서 예. 수사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이 22일 오후에 그렇습니다. 디올백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예. 혐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올백 받은 것은 감사의 표시이지 무슨 청탁이나 알선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다. 예.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탁이나 뭐 뇌물 수수나 또는 김영란법을 보더라도 이것은 공직자에 대한 것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처벌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는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도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였고, 예. 검찰의 수사도 이제 그렇게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한 세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9월달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이 심의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이재용 삼성 회장이 부회장 시절에도 예. 뭐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런 수사에 대해서 좀 검찰 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사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 전문가로. 그렇죠. 민간 전문가들이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평성 예.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편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거든요. 예, 그렇죠. 좀 더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서 검찰로서는 이건 뭐 권력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야당은 또 그 맞춤형 수사를 하네 뭐 이런 봐주기 수사했구만. 그렇죠. 면죄부 수사네.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차단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죠. 그래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 그런 첫 번째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거고 두 번째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아니 이원석 말이야 처음에 검찰총장 됐을 때는 의지가 확고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뭐 한 게 뭐가 있어. 그게 야권으로부터도 올 수도 있지만 여권으로부터도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법불 악귀. 그렇죠. 법은 귀한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오죽했으면 마치 성철 스님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렇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자기한테 별로 이 의논도 안 되고 인사가 단행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하던 담당자였어요. 송경호 부산 고검으로 옮겨갔죠. 예. 말은 영전이지만 사실상 자천적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 이 자리에 이창수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으로부터 와버린 거거든요. 전주지검에서 왔어요. 그렇죠. 전주지검에서 성남지청장 하다가 전주지검장으로 갔다가 탁 뭐 1년도 안 돼서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해 버렸어요. 이 전주에서 수사를 했던 것이 이상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 한동훈 대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한동훈 대표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아니, 두 사람은 우리 속된 말로 아삼육이라고. 아삼육이죠. 아삼육. 브로맨스입니다. 예. 찐친의 깐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자칫 누구로부터 뭔가에 이 의구심이 고개를 쳐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뭐 의심, 대통령실, 검찰 내부 또 뭐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 라인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그래 내 임기 연장 얼마 남고 수사심사위에서 한번 다뤄봐요. 이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특히 검찰이라든가 여권 일각에서는 이원석이가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네네. 이원석 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거취에 대해서도 저분이 정치를 할 것 같다. 이원석 총장이 원래 서울대 정치과를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감각이 그렇죠. 뛰어나다는 평가를 들었고 예. 윤석열 총장 때도 정치와 관련해서는 많은 조언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다른 하나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는 보고도 패싱해버리고 그렇죠. 아니 검찰청에서 하라니까
왜 경호처 무슨 별관인가 안가에서 해가지고 그 논란을 일으키냐 해갖고 영 마음이 편찮으니까 나가면서 뒤통수를 치고 나가는 것 아니냐. 이 수사 그렇죠. 이참수 너 잘못한 거야. 예. 수사 심의에 한번 맡겨봐.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뒤끝이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가는 마당에 또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 명예도 그렇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좋은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자리를 줄 수도 있어요. 예. 사람 일 모릅니다 앞으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뒤끝이 있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좀 그동안 속상한 거예요. 나를 못 믿고 인사도 잘 상의 안 해주고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뭐 경호처이 어딘지 뭐 수사 진행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알리고 말이야. 니들 그럴 거야? 약간 좀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 정권에서는 크게 뭐 쓰이기는 어렵다. 다음을 한번 보자. 그렇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사니까 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이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 성격을 알아요. 한 번 마음이 떠나면 끝. 두 번 다시 찾지 않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이제 스타일이 그렇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더 충성하려면 이러면 되잖아요. 검찰총장이 딱 봐서 수사 끝. 뭐 이딴 걸 더 수사를 한단 말이야. 뭐 말이 잘 돼? 됐네. 잘 그렇죠. 됐어. 잘 됐어. 이번에도 법리도 충실히 이루어졌고 증거 판단도 잘 뭘 했구만. 자꾸 정치 국회에 흔들려? 말이 안 돼. 이렇게 끊어버리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실도 약간 좀 그동안 언짢은 것도 있었겠지만 아 그래도 원석이가 말이야 그거 참 잘해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살짝 뒤끝을 보인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약간 자기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않습니까? 검찰총장까지 하고 나간 그래도 사람이. 또 이 호남 출신이거든요. 거기다 예안경 그랬죠. 소리는 듣기 싫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로서는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나는 참 검사다. 이른바 참 군인 하지 않습니까? 네. 참 검사다. 이걸 딱 이럴 때 라벨링을 만들어 놓고 퇴임을 해야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을 볼 수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서 그래도 이원석 같은 사람은 우리가 중용하셔서 세상 일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이야 뭐 이원석을 뭐 깜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저 뭐 이거 그냥 윤석열 뭐 아바타에 모르겠지만 막 뭐 다른 색깔의 민주당이 왔다. 전혀 다른 뭐 김경수 체제가 왔다. 그럼 이원석 같은 사람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단 말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해서 그렇죠. 사용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는 꼬아온 거예요. 그럼요. 또는 한동훈 대표가 혹시라도 정권을 잡게 되면 만약에 또 정권을 잡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예. 가장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이원석이거든요. 그럼 자기 명예를 지켜놔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명분이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명분을 언제나 지키는 참 검사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도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총리는 시키면 누가 뭐라고 그렇죠. 합니까?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그냥 자기가 딱 빨리 판단해가지고 재빠르게 판단해. 항상 이걸 뭐 홍준표 시장은 레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이 꼭 레밍 같은 건 아니에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욕할 수는 없는데 머리를 빨리 회전시켜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줄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은 좀 정도를 걷겠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또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거든요. 예. 지금 후자 쪽에 길을 이원석은 좀 가려고 한다. 청와대로서는 용산으로서는 조금 찜찜하겠죠. 보면서 그러겠네요. 원석이 말이야 이러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수사 심의는 민간 외부 전문가 그러니까 법조계, 학계, 그렇죠. 언론계 네네. 등 각계 전문가, 법학자. 법률 전문가들이죠. 맞습니다. 150 내지 3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거기서 차출하죠. 랜덤하게. 15명을 랜덤으로 예, 차출해서 하기 차출.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 몰라요. 공정하죠. 물론 뭐 이 수사심의 전체 자체를 검찰총장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성향을 따져서 그렇죠. 임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랜덤으로 한다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이 뽑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수사심의 개최하고 이런 것은 되게 통과 의례 아니야? 그렇죠.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예.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하도 국민적 관심도 크고 높죠. 또 국민적 여론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은 것은 뭐 천하가 아는 것 아닙니까?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심의에서도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심의가 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 예. 기소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불기소 처분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는 청탁금지법만 적용을 했는데 그렇죠. 이원석 총장도 그렇고 공수처장 있죠. 그렇죠. 그분도 이번에 그 알선 수재라든가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공수처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 맞습니다. 공수처도 왜 그러냐면은 조국 혁신당이 또 거기도 고발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데는 그래서 수사심사위원회는 진짜 이 법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8명, 9명 정도는 불기소가 맞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저도 여기도 소수 의견이 나올 겁니다. 4명, 5명. 그러겠죠. 여기 당연히 좀 더 나올 이런 거예요. 부분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적으로는 불기소 쪽이 많을 거거든요.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그럴 보면 가능성이 이제 크죠. 그러지만 그래도 이런 기록을 남겨놓는 것 자체가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뭔가 자기 명분을 딱 만들어 놓는 거죠. 어쨌든 국민적 여론은 뭐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특히 이번 수사를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에 떳떳이 나와서 수사 맞습니다. 받고 맞습니다. 또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 겸해 사과도 해드리고 그렇죠. 했으면 말끔히 그렇죠. 정리가 됐었을 텐데 경호처 안가로 누가 불렀는지 모르게 가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데다가 아무리 뭐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500만 원짜리 뭐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고 그 6월에도 뭐 향수도 받고 해갖고 한 500만 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무 죄도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국민적 정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정서가 중요한 거예요. 법은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법도 법이지만 저는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럼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투표해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으면 사실은 거의 뭐 식물 국정 운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이 적지 않은 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제가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냥 100% 문제가 있으면 100%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목받는 사람들, 특히 연예인,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그 누구보다도 주목받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200%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 정서가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령 이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저는 검찰청에다가 딱 그냥 그러면서 정말 더 고통스럽다. 아니 법에 성역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우리 법은 봐주는 거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김건희 여사도 항상 내용과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저는 다 국민 앞에 나서서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국민들도 또 수사받을 거 다 받고 도이치모터스도 한 번 더 가면 어떻습니까? 더 가서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니 좀 너무 심하다. 아이 뭐 최대 2번만 부르면 되지. 아니 3번까지 불러요? 에이, 이건 좀 너무해. 그런 반응이 나올 정도가 되면 사그라듭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말이 없고 오히려 이럴 때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그래서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우리 고영신 TV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저는 김건희 여사가 가족들 일가들이 땅이지만 제가 그걸 제 돈으로 다 사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헌납하겠습니다. 박수 쏟아지겠습니까? 안 쏟아지겠습니까? 쏟아지죠. 쏟아집니다. 야 다르다. 그동안 왜 그렇게 오해했냐. 그 땅이 시가 한 200억 되는데 저는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정말 역대 배우자 대통령 영부인이 못 누리던 거 다 누립니다. 저는 왜 그 길을 안 가느냐. 그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말에 왜 김건희 여사 수사만 그렇게 강도 있게 하고 그동안 문재인이나 이재명
이재명 수사는 그래도 좀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수사는 헌둥만둥하고 그랬느냐 이런 비판도 들었습니다만은 다 의문스럽게 생각해요. 예, 어쨌든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우리 배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감안해 가지고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뭐 검찰 수사도 그렇고 또 수사심의에서 결과가 나와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추가 수사를 하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야당이 수사심의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승복하겠습니다 할 리도 없고 또 국민 여론도 그렇게 수사심의 결과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게 무혐의로 나올 경우 과연 승복이 되겠나 이 부분이 가장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니까요. 그렇습니다. 법적 영역을 떠나서 지금 정치 영역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그것도 이제 일단 소위로 넘겨놔서 김정숙 특검하고 같이 그래서 수사심의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뭐 추가 수사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원석 총장이라든가 또 여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수사의 어떤 공정성을 담보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매듭짓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는 안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대통령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전당대회 중에도 그런 문자가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가 한번 사과를 하면 야권이 더 공세를 취할 것이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야권은 더해서 이게 무슨 사과냐. 내용도 없다. 막 이러면서 더 밝혀질 게 지금 수도 없이 뭐 수만 가지다 이렇게 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건 국민의 여론입니다. 여론이죠. 김건희 여사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지난 대선 때도 그게 좋게 작동을 한 겁니다. 나와서 사과를 했더니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그러고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를 소환하십시오. 저는 평일에도 또 검찰청이라도 언제든지 검찰에 소환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그 순간요 여론 싹 달라집니다. 맞아요. 그렇게 야! 정면 돌파를 해야. 야 여장보다 김건희 여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예. 국민들이 박수 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덮으려는 쪽으로 이렇게 외관이 보이면은 국민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우리 배 대표님이 정면 돌파입니다. 아주 좋은 그럼요. 조언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갖고 정면 돌파를 해야 합니다. 사과 깔끔히 하고 수사심의 결과 나오면 그리고 뭐 다른 의문이 있어가지고 또 뭐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한다면 나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양평당도 다 처분을 해가지고 기부하겠습니다. 딱 이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이라는 거 우리 방송 이야기 하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보수 평론가들이 할 말이 생깁니다. 뭐라고 민주당 쪽의 평론가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봐라.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대 그렇게 이야기한 배우자가 누가 있느냐. 김정숙 여사가 그런 이야기 하느냐. 김혜경, 이재명 봐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명분이 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날개를. 대통령실에서 혹시 저희 방송을 본다면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